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활용 교수역 시인 가이드의 세 번째 주제, 미래형 교실 수업 실현하기 파트 강의를 맡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영어교사 허영주입니다. 하이러닝 활용 교수역 시인 가이드는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이러닝 준비하기 파트에서는요, 솔터초 이서영 선생님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주요 기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학교 관리 및 개정 관리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 학생 맞춤형 교육 시작하기 파트에서는 안산 원곡초 이준영 선생님과 하이러닝이 제공하는 EBS 콘텐츠 기반의 AI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둥.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함께 미래형 교실 수업 실현하기라는 주제로 하이러닝이 제공하는 쌍방향 참여 교수학습 플랫폼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전에, 수업 중에, 수업 후에 어떻게 하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을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수업을 추가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에 교사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나의 학교, 나의 수업을 클릭합니다. 수업을 추가할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업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설계할 단계입니다. 설계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업 설계를 누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수업 유형은 등교 수업, 화상 수업, 영상 수업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은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용, 화상 수업은 줌 아시죠? 줌과 같이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용, 영상 수업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용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로 활용할 등교 수업으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 과목 분류를 해준 다음에 수업명을 이와 같이 적습니다. 이론 수업도 할 수 있지만 영어 광고 제작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 수업도 할 수 있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업 자료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설계하기에서 추가 가능한 수업 자료 유형은 영상, 문제집, 교재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유형이 3가지입니다. 본인이 만든 영상을 파일 업로드 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외부 링크를 등록하거나 또는 하이러닝에 등록된 EBS 영상 콘텐츠를 조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 초반부와 후반부에 쓸 유튜브 영상을 외부 링크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URL을 가져다가 붙여넣고 등록을 누르면 URL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나요? 2개의 유튜브 영상 URL이 수업 자료로 등록이 되었죠. 이제 두 번째, 문제집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학습 콘텐츠의 문제집에 등록하기를 눌러 직접 출제, 선택 출제, 랜덤 출제, AI 출제 중 하나의 방식으로 문제집을 사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가르칠 프로젝트의 내용에 이론 부분과 연결된 부분을 직접 출제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문제집 추가해서요, 찾아보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제가 직접 출제해서 등록한 문제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집을 선택한 후 등록을 누릅니다. 뚜둥 수업 자료에 문제집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로드 유형은 파일 업로드와 교재 콘텐츠 조회 2개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학습 콘텐츠, 방금 보셨던 학습 콘텐츠 교재에 등록된 교재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의 장점은요, 선생님들께서 가진 다음과 같은 확장자와 용량을 지키는 모든 교재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세상에나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수백 건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클릭 한 번으로, 찾아보기 클릭 한 번으로 모두 다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찾아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 문제집, 교재들을 모두 수업 자료에 등록했다면 이제 저장을 누르면 수업 설계가 완료됩니다. 이제는 수업 입장 또는 수업 중 버튼을 클릭하여 수업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계한 수업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업 입장 버튼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수업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수업 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둘 다 수업에 입장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대기실이에요. 교사 화면과 학생 화면을 살짝 비교해 볼까요? 먼저 교사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대기실에서 수업 자료를 점검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순서를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자료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처 업로드하지 못한 교재, 문제풀이, 유튜브 영상을 아래에 있는 자료 추가를 누르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재 먼저 볼까요? 교재의 경우 이렇게 이전에 업로드했던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교재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파일 찾기를 눌러서 교재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문서, 이와 같은 동영상, 이와 같은 확장자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자료 추가에 문제풀이를 누르면 내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을 가져오거나 즉석에서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추가에 유튜브를 누르면요, 링크로 따온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 즉흥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추가에 이 아래에 있는 화이트보드 그리고 웹 URL,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수업 설계 시 등록하지 못했던 화이트보드와 웹 URL을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판서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킬 때 보드가 필요하다면 화이트보드를 클릭하여 삽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료 추가에 웹 URL을 클릭하면요, 젠보드나 패들렛과 같은 다양한 외부 URL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인공지능 생성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교사는 수업에 접속한 학생과 미접속한 학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접속하였음을 확인했다면 우측 상단에 수업 시작하기를 누르면 수업이 시작합니다. 잠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학생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학생 화면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차이점이 보이시죠? 왼쪽에 컨텐츠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학습할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접속, 미접속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업 시작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단 나가기 버튼은 있습니다. 수업은 결국 교사가 수업 시작하기를 눌러야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사 화면으로 돌아와서 교사가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수업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하이러닝의 통합 합창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참여형 교수학습 과정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창을 하이러닝에서 통합학습창이라고 부릅니다. 통합학습창이 열리면서 함께 보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화면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영상부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요.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동영상을 클릭하면 교사가 재생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학생이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보드 위에 제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사는 보드 안에서 크기나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재생 중에도 필기도구를 활용하여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메모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가 광고하는 제품은 이와 같이요. 자, 이제 교사가 이렇게 재생하고 있는 동안 학생의 화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동영상이 어떻게 재생되는지 볼까요?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사가 보여주는 범위 밖의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재생바가 없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멈출 수도 없어요. 단, 영상이 아닌 화이트 부분 파트에는 필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교사 필기였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학생 필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메모 또는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형식으로 영상을 보면서 화이트 부분 파트에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면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메모, 텍스트, 도형, 이미지까지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자, 교사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학습을 마친 다음에 교사가 직접 올린 교재를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PPT를 그대로 올린 교재입니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교사가 보는 교재 화면과 필기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 교사가 필기도 가능하죠. 와 같이요. 그리고 더보기 메모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호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기 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필기와 그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좌우측 넘기기 버튼도 없습니다. 다시 교사 화면으로 가서 함께 보기 중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교사 화면입니다. 교사가 함께 보기 중을 종료를 하면요. 학생 화면으로 가면 와, 이제는 좌우측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각자 원하는 페이지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수업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함께 보기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유형이 교재입니다. 다시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함께 보기를 다시 활성화시켜 볼까요? 함께 보기를 활성화시키면요. 학생 화면에서 자신이 혼자 봐봐요.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이렇게 교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으로 싹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교사는 교재 부분에서 함께 보기를 통해 전체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함께 보기를 이렇게 종료하면서 학습자 개별 속도에 맞게 개별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금 교재를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 이해 확인 문항들을 문제집으로
풀어볼까요?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문제집을 클릭하겠습니다. 교사는 풀이 시간을 설정하겠습니다. 3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시작을 누릅니다. 풀이 시작을 누르면요, 제 학생의 화면은 이와 같이 문제집 퀴즈가 활성화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고요. 한번 틀리긴 틀려볼게요. 이렇게 푼 다음에 마지막 문제까지 풀면 오른쪽 아래에 답안 제출이라는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검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다음 문제로 가서 이상이 없으면 남은 시간 내에서 답안을 제출해 줍니다. 봐봐요. 제출하자마자 학생은 자신이 몇 번 문항을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이고야, 저는 3번이라 적었는데 답이 2번이네요. 여기 해설도 나오네요. 이게 왜 2번인지도요. 교사가 적어놓은 해설이겠죠? 그리고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몇 분이 남았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풀이현황, 오른쪽에 있는 풀이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지금 몇 번까지 풀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풀이 종료를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미제출한 학생들 보이시죠? 방금 제출한 학생의 대시보드를 보겠습니다. 아하, 이 아이가 3번이라고 제출했는데 답은 2번이죠. 아쉽네요. 아쉽구나. 피드백을 줘야겠죠? 3번이 아니라 2번인 이유는 여기에 답이 있어. 라고 피드백을 주고 다음에는 모두 정답을 맞힐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저장해서 주겠습니다. 학생 화면을 가보면요, 이렇게 피드백 보기를 누르면 교사가 준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디 문항까지 가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개별 피드백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서 여기 문항변 현황을 꼭 클릭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이 문항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스크린샷을 요렇게 뜹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자료 추가에 화이트보드로 가서요, 화이트보드에 컨트롤 V 해서 이와 같이 방금 스크린샷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오답률을 보였던 그 문항을 이와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얘들아, 왜 이 문제가 답이 2번인 것 같아? 여러분의 정답 추론 과정을 공유해줘. 라고 저는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하이러닝에서 제일 사랑하는 기능, 발표하기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단에 인원수가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발표시킬 학생 옆에 있는 발표시키기를 클릭합니다. 학생사가 발표 중이라고 뜨죠. 발표시키기를 누르면 해당 학생이 쓴 필기나 메모 등이 교사와 다른 모든 학생의 화면에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문항을 다 함께 점검하곤 합니다. 학생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학생 화면입니다. 어우, 설레네요.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기가 보이시죠? 네, 여기서 발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쓰는 모든 필기는 모든 학생, 교사에게 공유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메모를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2번 패서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1번 강아지의 표정, 불쌍한 표정, 그리고요 2번 그리고 저 victim이라는 단어가 단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겨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공유해 줍니다. 교사 화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학생사 발표자가 남겨놓은 메모, 필기가 모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는 발표자를 바꾸거나 또는 발표를 종료시킬 때에는 다시 한번 이곳에 가서 발표 종료를 누르고 다른 학생을 발표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종료시키겠습니다. 가끔은 학생들 중에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기능이 질문하기 기능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교사 학생이 1대1로 채팅이 가능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기능을 교사는 꼭 안내해 줍니다.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 화면 우측에 있는 질문하기를 클릭해서요. 1대1 시시니까요. 선생님, 패서스가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뭐였죠? 라고 보내면요. 교사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1이 떴죠? 클릭해서 영주야,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 전략이야. 와 같이 1대1 챗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우려되시나요? 때때로 장난으로 질문하기를 하거나 학습에 집중하지 않고 낙서와 같은 필기를 하는 학생들이 상상 속에 그려지시죠? 이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상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하여 질문하기 허용과 필기 허용을 비활성화시키면요. 학생 화면 가볼까요? 어머! 이제는 질문도 못하고요. 필기도 안 돼요. 이렇게 교사가 자신의 강의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능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강력한 기능이 이 웹 URL 기능입니다. 이 웹 URL은 제가 수업 대기실에서 넣어놓은 웹 URL입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그러면 자료 추가에 웹 URL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패들렛, 제보드와 같은 다양한 URL 기반의 툴들도 넣을 수 있지만요. 요즘 진짜 유행하죠. 이런 인공지능, 생성기와 같은 인공지능 툴들도 이렇게 링크만으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삽입한 URL로 넘어가고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영어 광고 문구 생성기 URL을 삽입하였습니다. 학생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은 이와 같이 URL을 클릭해서 교사가 심어둔 URL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된 URL은요, 역시나 화이트보드 위에 레이어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해서 다양하게 화이트보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제 생성기 내용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서요. 통화 수창에 붙여놓겠습니다. 이 생성기를 작게 만든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안내문을 줘보겠습니다. 자신이 생성한 영어 광고 문구와 그 의도를 아래에 필기하세요. 와 같이. 그리고 아래에 인공지능 생성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까지. 학생 화면입니다. 교사가 재배치한 대로 왼쪽에는 활동지가 생겼고요. 오른쪽 위치 지문 그리고 웹 URL 보조도구까지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이 웹 URL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활동지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필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를 눌러서 자신이 만든 영어 문구와 의도를 이렇게 삽입하면 됩니다. 당연히 교사가 집어넣어준 이거를 활용하면 더욱더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겠죠? 교사는 이렇게 학생들이 마무리된 것 같으면 또다시
오른쪽에 있는 발표시키기 기능을 통해서 학생을 발표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수업의 방식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사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교사 학생 모두 통화 학습장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이러닝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업 전에 수업 추가와 수업 설계를 하고 수업이 시작되면 통화 학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참여형 교수학습 과정을 제공했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업을 마친 다음에 하이러닝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이 종료되면 개별 학생들의 필기와 그 문항 결과 같은 학습 데이터, 그 소중한 학습 데이터가 모두 사라질까봐 걱정되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이러닝의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플로팅 버튼을 클릭한 후 클래스보드를 선택합니다. 과목 폴더를 선택하면 과목별 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보드에는요, 통화학습장의 개별 수업 자료가 유형별로 자동 분류되어 실시간 생성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짜잔! 네, 맞아요. 그 대시보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까지도 보이시죠? 또한 화이트보드에서 우리 학생 발표시켰던 부분 보이시나요? 모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줄 수 있고요. 지금 보니 그때 발표가 정말 좋았다 와 같이 피드백도 줄 수 있습니다. 댓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필기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질문하기 내용까지도 1대1 질문하기 내용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통합수창에서 실시한 문제풀이의 학생별 현황, 문항별 현황 또 모두 다 가능하고요. 더욱 놀라운 기능은 이 수업별 클래스보드 이 웹 URL을요. 세상에나 통합수창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제가 한번 가져가 볼까요? 통합수창에 가보면요. 여기에 제가 자료 추가로 웹 URL로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자료를 클래스보드 형태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통합수창에서 이전 수업 클래스보드를 웹 URL 추가로 제시하면서 복습활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가요? 클래스보드 굉장히 매력적이죠. 클래스보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인지적 그리고 객관적 학습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고 누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지적 객관적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 스티커를 개별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플로팅 버튼에 학습 경영 도구로 들어가시면요. 이와 같이 칭찬 스티커가 활성화됩니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칭찬 스티커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세요? 맞아요. 저는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영어 핵심 역량 요소들과 제가 중요시 여기는 역량들을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넣을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티커 관리를 들어가면요. 스티커의 목록을 이렇게 지우고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역량이 그래도 정리정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리정돈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칭찬 스티커 부여하기 가서 오늘 1번 학생은요. 자기관리 역량하고 공동체 역량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이 좋았다. 와 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4번 학생이 오늘 잘했잖아요. 그래서 4번 학생한테 줄게요. 4번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저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학생에게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학생은 오른쪽에서 칭찬 스티커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단! 매력적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수업 전에 수업 추가, 수업 설계하고 수업 중간에는 통화학습창을 통해서 참여형 교수학습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았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클래스보드에 누적된
학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교사가 관찰한 모습들을 칭찬 스티커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긴 시간 달려오셨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하이러닝 활용 교수 혁신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 이세영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하이러닝 활용 준비하기. 두 번째 파트, 이준영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학생 맞춤형 교육 시작하기. 세 번째 파트, 제가 안내해드린 미래연교실 수업 실현하기.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올해는 시범 운영이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리 하이러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교실 속에서 펄펄 날아다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